자, 반갑습니다. 일단 미축은 뭐 마무리를 했고 국내 축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일단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경기 결과들을 봤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디가 더 적중률이 좋냐라고 했을 땐 당연히 이제 해외 축구. 해외 축구가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더 친숙하다 보니까 음, 뭐 해외 축구를 많이 봐서 아니면 뭐 적게 봐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분석을 했을 때 흐름대로 가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나마 흐름대로 흘러가요. 뭐 많이 틀릴 때도 있지만. 근데 국내 축구나 뭐 미축도 어 해축이 1순위고 미축이 2순위고 국내 뭐 일본, 호주 이렇게 3순위인데 뭐 가끔가다 어쩌다 이제 뭐 적중을 잘할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흐름대로 안 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웬만큼은 그냥 고배당 위주로 관리합니다. 다 폴더로. 그니까 이제 너무 디테일 뭐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손해를 더 볼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거면 아까 그 오전에 간 미축처럼 고배당 위주로 그냥 슥 던지고 아니면 말겠다. 어, 뭐 그럴 거면 안 가는 게 낫지 않냐 하는데 그래도 계속 가는 버릇을 해야 나중에 이제 계속 가야 이제 그 흐름을 좀 찾기 때문에 아예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낮 경기도 보니까 12시 좀 빨리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호주 축구는 아직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기가 좀 빡세긴 한데 웰링턴 피닉스 12시 그리고 아키타가 1시니까 총 13경기거든요. 13경기이기 때문에 요거 좀 짧게 마무리하고 어제 이제 해축을 좀 아주 스피드하게 갔죠. 20분 만에 끝냈는데 오늘은 좀 길게 할게요. 어젠 경기가 워낙 많았고 미축까지 같이 본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오늘은 오후에 와서 국축, 일축, 호축을 대충 하고 해축을 조금 하겠습니다. 항상 요새 패턴 보면은 국축, 일축에 더 그 분석 시간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방송에서. 그렇다고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참 이제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천 감사드리고 미축 끝나니까 또 싹 빠졌네요. 미축 보러 가신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 웰링턴 피닉스하고 웨스턴 유나이티드 어제도 말했지만 호주 축구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아유 고양이님 오랜만이시네. 예, 반갑습니다. 고양이님 오랜만에 오셨네. 아재님도 아직 계시고 그래서 저 베비 신청도 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에서 숲으로 바뀌기 전 14일이 마지막 이제 그 베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때 아슬아슬하게 베비 신청을 했다. 이게 뭐 추천을 그 추천 글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 막상 받아봤자 몇 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뭐 추천을 받으면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뭐 그럴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보고 진짜 오랜만에 그 베비 신청을 한 거라서 아마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은 되거든요. 이게 동점률 때문에 고민을 한 건데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어쨌든 반갑습니다. 해서 웰링턴하고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사실 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둘이 뭐 최근에 경기한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상대 전적으로만 봐야 되는데 뭐 상대 전적 보기에는 경기한 게 없어. 웰링턴이 당연히 홈에서 웨스턴 유나이티드 상대로 상대 전적은 좋습니다. 이거 보고 웰링턴 간다? 아주 빡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묻지거나 그냥 패스해야 됩니다. 어제도 매번 얘기했지만
뭐 무승부 볼 거면 풀엔 쪽으로 접근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건너뜁니다. 요 경기는. 그리고 은근히 부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웰링턴 피닉스에. 뭐 수비, 미드필더, 공격 한 4명 정도 부상이 떠 있고 그에 반면에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부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상성에서는 웰링턴이 잠시만요. 메모장을 또 켜야 되나 이거? 잠깐만요. 자, 웰링턴이 홈에서는 그래서 첫 경기고 무승부 볼 거면 프렘 보는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웰링턴 경기는 그래서 프렌 또는 굳이 갈 거면 근데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막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서 사실 수비래 그 부상 여부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그냥 좀 패스를 합시다. 요거는 그냥 그죠? 패스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괜히 막 건드렸다가 뭐. 자 일단 이제 한 경기 줄어들었고 자 이제 아키타하고 나가사키. 메모장은 좀 안 쓸게요. 메모장은 해축에 쓰고 굳이 여기 뭐 적중률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기 괜히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아키타하고 나가사키 둘의 일단 최근 전적을 보면 아키타가 홈에서 바렌나한테 일단은 이긴 적이 없긴 합니다. 바렌나 상대로 이긴 적이 없다. 그리고 두 팀이 최근에 이제 무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렌나가 3위거든요. 사실 우승 경쟁은 좀 멀어졌고 이제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오카야마하고 이제 7점 차인데 여기도 남은 잔여 경기 수 생각하면 좀 빡세긴 해요. 그래도 뭐 한가닥 희망은 있으니까. 그래서 바렌나가 패가 적습니다. 무가 이제 가장 많은 팀이에요. 2부에서 무가 가장 많다. 12무. 그래서 요코FC랑 같이 패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바렌나하고 비교했을 때 실점은 조금 적은데 득점이 2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득점이 거의 2배 정도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홈에서 패가 적고 뭐 승률이 좋다고 하지만 바렌나도 원정에서 승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키타 뭐 큰 결장은 없어요. 경고 누적이나 퇴장. 뭐 바렌나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몇몇 부상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아키타의 최근 홈 성적이 좋아요. 5경기 무패 중이고 그리고 워낙 홈에서 실점이 적습니다. 최근 5경기 무패할 때 한 번도 골을 먹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상대했던 팀들이 뭐 야마구치, 가고시마, 뭐 에이메, 제프, 도쿠시마 이래서 그래서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약팀이든 강팀이든 실점 안 한 게 중요하고 지금 바렌나도 보면은 홈에서는 최근 3경기 무패긴 한데 원정에서는 오카야마한테도 졌기 때문에 사실 원정 패배가 2패인데 2패도 최근입니다. 최근 9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그래서 바렌나도 원정에서 최근의 승률로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와키전도 상당히 오랜만에 이긴 거기 때문에 지금의 아키타의 흐름이라면 바렌나 정도는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오카야마보다는 순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무실점 중이라 요거는 좀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아키타하고 바렌나는 무.
메모장을 좀 써야 되나? 아니면 낮 경기도 그냥 공개를 할게요. 그냥 어차피 메모장을 안 쓰기 때문에. 메모장을 쓰면은 굳이 분석 경기 결과를 공개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확률이 막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미즈하고 야마가타. 자, 시미즈가 지금 2위입니다. 요코FC 다음인데 1점 차요. 1점 차. 그리고 한 경기 덜 치러서 어제 요코FC가 졌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야마가타도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센다이를 쫓아가느냐, 뭐 오카야마하고 승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느냐, 요런 거라서 야마가타 입장에서도 6위 안에 들면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시미즈가 득실에서 많이 앞서요. 그리고 시미즈 유일하게 이제 홈 무패 팀입니다. 무패. 야마가타는 원정에서 성적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닌데, 홈에서 워낙 이제 시미즈가 성적이 좋다 보니까 요 갭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야마가타의 결장 부분, 수비 쪽에 좀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빼면은 큰 상황 달라지는 상황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시미즈가 최근에 미토한테 비기긴 했지만 어쨌든 근래 들어서 진 적이 없긴 합니다. 베갈타 센다이 상대로 진 적이 8월이니까 한 2달 좀 넘게 무패죠. 홈 원정 다 포함해서. 그리고 야마가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5연승 중. 그리고 반포레고, 뭐 에이메, 오이타, 후지에다 해서 여기도 원정 4연승, 5경기 무패. 홈 원정 포함하면 또 5경기. 그래서 야마가타도 흐름이 좋다. 시미즈도 뭐 야마구치, 뭐 요코하마 FC, 뭐 바렌나, 쉽지 않은 팀들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정 야마가타도 최근 흐름이 좋긴 하지만 홈에서 확실히 득점 대비 실점이 너무 적어요. 38득점에 9실점이라서 요거 야마가타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잘하고 있으니까 뭐 무승부를 좀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미즈 홈에서의 그 성적이 너무 좋아서, 잠시만요. 이게 상대 전적이 최근에는 또 0대0으로 비긴 적이 있긴 합니다. 홈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5승 3무 1패. 이거는 살짝 고민되는 게, 야마가타가 그래도 계속 꾸준히 다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오버 쪽으로 가야 되냐, 다득점 무승부도 있기 때문에 시미즈 승 쪽으로 가야 돼. 이건 그래도 시미즈. 승무를 보는 건 그러니까 최소한 지진 않을 거다. 몬테디오 야마가타의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아서 물을 아예 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승 경쟁권이라서 그리고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상대했던 팀들이 요코하마 FC랑 바렌나여서 야마가타의 득점력은 그 두 팀보다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살짝 비길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시미즈 승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가서하고 퍼스글로리, 여기도 뭐 메가서가 상대 전적은 3승 1무입니다. 홈에서. 그래서 더 좋긴 한데 역시 호추, 여기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다른 팀들도 이제 다 한 경기씩 했으니까 여기는 둘 다 큰 부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메가서는 호주 이제 컵 대회에서 원정에서 거의 다 이겼거든요. 거의 전승했습니다. 전승. 그리고 퍼스글로리는 좀 애매하네. 그래서 요것도 최근 흐름으로 가자면은 상성도 그렇고, 원래 이거 무지고 넘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메가서 승부 사이드로 봅니다. 홈이라서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메가서 같은 경우엔 최근에 뭐 9월 달에도 경기를 했던 전적들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군마하고 도치기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4시 반이면 끝나더라고. 그 FC 안양이 마지막 경기가. 그래서 좀 일찍 끝납니다. 오늘 그 낮 경기들도. 해서 아마 해축은 제가 볼 때는 한 뭐 3, 4시쯤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제도 마무리 한다고 해서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마하고 도치기. 자, 일단 군마가 지금 꼴찌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키타 상대로 이기긴 했는데 최근 4연패 중이고. 그리고 도치기도 군마보다는 승점이 높긴 한데 얘네도 강등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타하고 승점이 5점 차라 반드시 승리가 필요해요. 군마는 사실상 뭐 벗어날 순 없고 17점이라서. 그리고 둘 다 실점이 비슷한데 득점에서 또 도치기가 앞서고 있고. 그래서 군마의 홈 성적, 뭐 도치기의 원정 성적 하면은 오히려 도치기 원정 성적이 더 좋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공격에 부상이 한 명이 있고 도치기는 딱히 큰 부상이 없긴 해요. 요렇게 봤을 때 동기부여가 뭐 둘 다 있죠. 둘 다 있는데 뭐 군마는 어쨌든 뭐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달라지는 상황은 없어서 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뭐 동기부여밖에 없긴 합니다.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기더라도 가고심하고 승점이 같아져요. 사실 꼴찌를 벗어나긴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 도치기 같은 경우에는 오이타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승점 차라서 동기부여는 더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경기 연속 무승부, 3경기째 무패. 그리고 원정에서는 뭐 바렌나, 뭐 야마구치, 강팀들 상대로도 좀 비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당연히 도치기 승부 사이드로 봅니다. 왜냐, 군마가 뭐 최근에 센다이랑 비기고 아키타전 잡고 했지만 군마도 보면은 지는 경기들 보면 한 골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실점이 그렇게 이제 도치기랑 큰 차이가 안 났던 겁니다. 뭐 실점이 둘 다 많긴 하지만. 그래서 도치기 승부 사이드를 보는데 도치기도 워낙 이 승리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기면 좀 띄엄띄엄 이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군마 정도면은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건데 동기부여 측면에서 도치기 승부로 보는 거지. 확률상은 비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 군마가 4연패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거든요. 4연패를 이기면서 끊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4연패 중이라 끊어낼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치기는 지금 이와키 원정에서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도치기 승을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무를 가고 싶긴 한데 무를 가면 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도치기 승을 한 51 정도 보겠습니다. 무승부를 한 49 정도로 보고 거의 반반 느낌으로 갑니다. 다만 이제 선택했을 때 무 갈 거냐 승 갈 거냐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카야마하고 이와키 조금 빡세요. 그리고 군마 같은 경우에는 도치기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잘 안 집니다. 3경기 1승 2무니까. 근데 아무런 이제 이겨도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는 거거든요. 자, 오카야마하고 이와키. 여기는 이제 상위권 쪽으로 가는 그쪽이 있다 보니까 오카야마가 55점, 이와키가 51점이라 4점 차거든요. 6위의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야마가타가 중간에 껴있고. 그래서 6위 안에 들려면은 오카야마 홈 성적 아주 좋습니다. 9승 3무 4패. 그러니까 홈에서 한 자릿수 실점이 3팀이 있는데 시미즈, 요코FC 그리고 그 다음 오카야마 요렇게 3팀입니다. 그만큼 홈에서 실점이 적고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홈보다 원정 성적이 훨씬 좋아요. 원정에서 2등입니다. 2등. 요코FC보다 한 경기가 승점이 적은데 오늘 이기면 승점이 같아집니다. 또 그만큼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이와키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카야마는 장기 부상 빼고는 크게 뭐가 없는 것 같고 이와키도 장기 부상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렇게 봤을 때 어쨌든 둘의 상대 전적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오카야마가 어쨌든 바렌나도 잡았고 최근에 에임에 뭐 아키타한테 지긴 했지만 연패를 당하거나 쉽게 막 안 지거든요. 지난번에 반포레고한테 졌기 때문에 오늘 지면 연패라서 최근에 연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키 같은 경우도 지난번 후지에다 좀 비기고 뭐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얘네도 잘 그 뭐지 생각보다 이제 원정에서 좀 비비고 있고 성적들이 해서 무승부가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야 이제 연속 2무를 했는데 오카야마의 홈이나 원정의 이와키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후지에다가 성적이 막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카야마의 최근 뭐 바렌나나 에이메를 잡았을 때 그 느낌이면은 가볼만 한데 이와키도 명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요 경기도 뭔가 오카야마 승무까지 보기에는 잠깐만요. 오카야마 승무를 봐야 될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승부만 딱 봐야 될지 잠깐만요. 오카야마가 무가 상당히 많긴 한데 그냥 무승부 보겠습니다. 그냥 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무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도쿠시마하고 후지에다 뭐 별반 차이 없는 팀들의 싸움인데 일단은 승점은 1점 차입니다. 뭐 둘 다 딱히 큰 동기부여가 없는 것 같고 뭐 득실도 거의 비슷하고 홈의 도쿠시마나 원정의 후지에다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주전 기퍼가 이제 뭐 부상으로 빠져서 이제 서브가 계속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도쿠시마는 둘 다 큰 부상은 없어 보여요. 요러면은 일단은 뭐 두 팀 상대 전적도 많지 않고 자 일단 도쿠시마가 3연패 중입니다. 그러면 흐름 자체는 어쨌든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도쿠시마의 홈 성적들을 보면 괜찮았거든요. 최근 들어 이와키하고 시미즈한테 졌지. 그 전에 흐름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뭐 홈에서 컵대회 포함 뭐 6경기 무패도 했었으니까. 그게 최근까지. 그리고 후지에다 같은 경우도 워낙 무승부가 없는 팀이에요. 이 후지에다 팀 자체가. 그래서 무승부로만 보자면 2부에서 가장 적습니다. 뭐 시미즈, 제프, 그리고 후지에다 요렇게 이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거든요. 4무. 그래서 하필 또 원정에서 무가 유일하게 한 경기도 없는 팀이 후지에다입니다. 최근에도 홈에서 이와키 상대로 무를 했지 5월달에 무승부하고 5개월 만에 무승부를 한 겁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원정에서는 일단 무승부가 없다. 그리고 얘네도 지금 최근 3경기째 승리 없고 그러니까 후지에다는 승 아니면 패로 이제 갔던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일단 무승부 배제하고 근데 둘 다 이제 딱히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후지에다도 3경기째 승리 없고 도쿠시마도 3경기째 승리 없고 근데 막 동기부여도 없고 뭐 도쿠시마도 연패 중이고 후지에다도 연패는 아니더라도 원래 무가 없는 팀인데 하필 또 무승부가 나와서 애매하고 이런 경기는 애매합니다 그냥. 패스하는 게 좋다. 뭐 딱히 갈만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경기. 뭐 굳이 갈 거면 후지에다 프렌인데 뭐 아니면 도저 그냥 무승부 배제 때리고 도쿠시마 승을 갈지 후지에다 프렌을 갈지.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든 프렌이 가장 좋긴 해요. 왜냐 2개를 걸치고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전 그냥 건너뛸게요. 요거는 배당 대비 막 메리트가 보이지 않아요. 뭐 어느 게 확실히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오이타하고 미토 가겠습니다. 자 오이타는 중요하죠. 물론 미토도 강등권하고는
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9점 차라서 사실 요거를 남은 잔여 경기 4경기라고 봤을 때 도치기가 따라잡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이타는 좀 넘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타 입장에서가 중요합니다. 둘 다 이제 실점은 같은데 득점에서 좀 밀리고, 그리고 오이타가 득점력으로만 보면 군마 다음으로 안 좋아요. 28골 30골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오이타의 홈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토가 원정에서 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이타 입장에서는 완전 이 결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미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이타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 뭐 상성에서는 미토한테 밀립니다. 홈에서 밀리고, 지금 최근에 후지에다 상대로 2대0으로 이겼는데 그때 뭐 퇴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거 빼면은 오이타도 진짜 뭐 연승하거나 이런 팀이 아닙니다. 가끔씩 이기거든요. 가끔씩. 근데 또 최근에 이겼다 보니까 이게 바로 연타로 이길 가능성이 있냐. 왜냐면 미토가 어쨌든 최근에 승률로만 보면 미토가 더 좋거든요. 미토는 뭐 3연승도 했었고 가고시마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그거 빼면은 제프하고 가고시마 빼면은 최근에 진 적도 없긴 해요. 그러니까 오이타는 승이 적고 패가 많다고 하면은 미토는 패가 적고 승이 많습니다. 최근 승률로만 보면. 그래서 확실히 오이타가 흐름상 미토한테는 좀 부족하다. 근데 이제 동기부여가 워낙 강하긴 하죠. 그리고 미토 올리오코도 질 때는 막 뭐 대량 실점하고 지긴 하는데 가끔씩 뭐 강팀도 이기는 거 보면은 미토가 좀 빡셉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참 애매하다. 그러니까 배당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상 보면은 미토 프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이타의 동기부여 때문에 이것도 건너뜁니다. 그렇다고 오이타 승 갈 수는 없잖아요. 무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과감히 좀 버린다. 만약에 뭐 오이타의 그 강등권 탈출을 그 좀 생각하면은 오이타 쪽으로 보고, 아니 나는 그냥 흐름 쪽으로 가겠다 하면은 미도 프렌으로 보고 요렇게 가야지. 뭐 애매하면 무 찍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경기가 무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동기부여 강하다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다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성남하고 충남 아산 이제 K리그로 넘어가서 지금 성남이 꼴찌인가요? 지금? 맞네, 꼴찌. 실점도 가장 많고 득점 가장 저조하고. 그러니까 충남 아산이 지금 안양하고 3점 차인데 한 경기를 더 치렀어요. 사실 이 경기 이긴다고 해서 승점이 같아지지만 FC 안양이 2경기를 덜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우승 경쟁권은 FC 안양이 확실히 좋다. 지금 남은 잔여 경기가 한 4경기인데 맞죠? 4경기? 오늘 경기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양은 또 5경기 남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충남 아산이 이기지 못하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안양이 한 경기 한 경기 이길수록 승점차 벌어지기 때문에 우승은 좀 빡세다. 그래서 이제 좀 비비려면은 오늘 이기고 안양이 지길 바라야겠죠. 그리고 충남 아산이 그 발판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FC 안양 원정에서 잡았기 때문에. 근데 김포전을 지는 바람에 1위 잡고도 쫓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남하고도 4점 차라서 사실 여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성남은 좀 빡세 보이고 홈 성적은 꼴찌는 아닌데, 그리고 충남이 그나마 좀 비벼볼 만한 건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은데 원정에서는 패가 좀 많거든요. 오늘 또 하필 원정 경기라서. 그리고 지난번 충남 김포전 퇴장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성남 입장에서는 옛날에 FC 안양 이긴 6월 중순 지금 딱 4달 넘었죠. 4달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승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충남 아산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거든요. 근데 또 하필 마지막 홈 경기를 4대 0으로 졌어가지고 참 고민이 많네요. 이게 성남의 흐름은 성남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랜만에 성남 승을 보면서 이제 프렌을 가자니 충남 아산이 동기부여가 있고 1위 싸움. 1위 싸움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서 이제 전남이랑 부산이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견제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 49점, 충남 아산 51점, 수원 삼성 김포도 다 49점. 그러니까 2위부터 지금 8위까지가 한 경기에 다 근접한 그 점수 차라서 이거 마지막까지 순위 변동이 엄청 심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 동기부여가 그래도 있는 충남 사이드로 봐야 되는데 요 경기도 좀 빡셉니다. 제가 볼 땐. 괜히 충남 갔다가 또 성남이 진짜 뭐 몇 개월 만에 이기든가 아니면 예전에 FC 안양 비긴 것처럼 비기든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냥 충남 아산 승무 사이드로만 보려고 했는데 패스할게요. 이 경기도. 패스한다고 해서 뭐 저는 안 좋다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막 쳐내야지만이 남은 경기에서 좀 집중할 수 있지. 애매하다고 물론 애매해서 무승부 갈 수도 있는데 애매한 것도 이제 좀 거의 박빙의 승부다 하면은 무 가면 되는데 여기 가자니 여기가 걸리고 이러면 전 패스하거든요. 오늘 딱 그렇습니다. 성남이 충남 가산 가자니 너무 오랫동안 못 이긴 성남 걸리고 흐름상 또 성남을 프랭 가자니 우승 경쟁권인 충남 아산 걸리고 그래서 건너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패스하면 더 좋아요. 어제도 챔피언십 10경기 중에 8경기를 다 건너뛰었으니까. 그래서 천안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시티하고 이랜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안시티는 위로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39점이라. 근데 이랜드 5위. 근데 8위까지. 그러니까 부천부터 아까 충남 아산까지가 딱 순위 변동 폭이 진짜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경기 지고 이기고의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3위에서 뭐 7위까지 추락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5위까지 이제 들어야 되는데 되게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랜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그리고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뭐냐?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위에 충남, 전남, 부산 다 32경기인데 본인들 31경기거든요. 오늘 이긴다? 단숨에 2위로 가면서 FC 안양의 견제 대상이 됩니다. 충남 아산보다 승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천안시티 뭐 동기부여는 없다고 치지만 요새 흐름이 좋아요. 천안시티가 잘 안 집니다. 뭐 최근에 충남 아산 아니면 홈에서 안산한테 지긴 했지만 워낙 득점도 다득점하고 최근에 경남 상대로 3득점 뭐 그전에 FC 안양 원정에서 비긴다던가 수원 삼성 상대로도 이겼고 뭐 4골 3골 해서 천안시티도 보면은 원래 홈보다 원정이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원정 승률이 상당히 좋아요.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홈 성적은 꼴찌입니다. 꼴찌. 3승 3무 9패밖에 안 돼서 그리고 이랜드 원정에서 4대 3으로 이겼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또 예전에 홈에서는 4대 0으로 진 적이 있어서 일단 원래 홈 성적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충북 청주하고 경남 이기면서 연승을 했거든요. 원래 천안시티가 홈에서 이런 적이 없는데 근데 이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이랜드도 승률이 좋습니다. 최근에 김포랑 부산전에 이제 무득점하면서 승리가 없는데 뭐 홈에서는 FC 안양도 잡았고 최근에 살짝 이제 무득점 할 때가 종종 있긴 해요. 뭐 최근에 이제 2경기 연속 아니면 안산이나 부천 원정 그리고 예전에 충남 원정 해서 흐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천안 시티도 이랜드에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동기부여 측면으로 볼 때는 이랜드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배당이 이랜드가 많이 좀 적어요. 근데 저 정도 받을 정도는 아니라 보거든요. 이랜드의 원정 득점력 생각하면 무득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기 상당히 어렵다 보여집니다. 어. 왜냐 천안 시티 홈 성적 보면은 당연히 안 좋으니까 뭐 이랜드 원정 성적도 나쁘지 않고 홈이나 원정이나 거의 밸런스가 거의 좋거든요. 그리고 천안 시티는 출전 정지 선수도 한 명 있고 수비 쪽에 이랜드도 브루노가 지금 컨디션이 막 좋지 않다고 하긴 하거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랜드의 득점력 보면은 5경기에 3경기가 득점이 없고 2골 넣은 경기도 1경기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천안시티 흐름이면은 비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의외로 이랜드의 득점력이 걸려요. 득점력. 최근에 2경기에 득점력이 좀 많았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버 가면 되는데 이게 또 다득점 무승부도 있을 수 있어서 언어번은 좀 애매합니다. 그냥 무 볼게요. 무. 천안시티가 요새 흐름이 좋아가지고 홈에서 물론 경남하고 충북, 청주인 걸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순위들이 낮긴 한데 이랜드도 썩 그렇게까지 막 믿음이 가는 건 아니라서 왜냐면 안산하고도 비교했었거든요.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대충 하려고 했는데 이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구마모토하고 야마구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구마모토 야마구치 뭐 둘 다 딱히 큰 동기부여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득실에서는 뭐 거의 차이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야마구치가 그냥 살짝 실점도 적은데 뭐 득점도 좀 밀립니다. 구마모토한테. 그리고 구마모토가 일단 홈에서 성적이 원정보다 많이 차이가 나요. 야마구치는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마모토도 원정 성적이 훨씬 좋은 팀이다. 그리고 대부분 다 장기 부상입니다. 장기 부상. 그리고 야마구치 쪽 보면은 경고 누적이 미드필더에 한 명 있고 그리고 팀 내 가장 골이 많은 카와노 코타 선수 부상입니다. 부상. 그래서 타격은 야마구치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마모토가 최근 야마구치 상대로 홈에서 연승 중이고 구마모토가 왜 원정 성적이 좋냐? 지금 원정 4연승 중이거든요. 득점도 다 멀티골 이상 넣었고 또 홈에서는 3연패 하다가 아키타 상대로 이제 연패 끊었고 다시 또 도쿠시마한테 또 2대1로 졌습니다. 또 지난번에 도쿠시마가 이제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뭐 구마모토보다는 높긴 하지만 해서 야마구치보다는 낮은 팀한테 졌기 때문에 물론 야마구치의 지금 컵대회 포함 7연패입니다. 7연패. 거기다 이제 공격 쪽에 부재도 있기 때문에 경고 누적도 쉽게 갈 수가 없다. 원정 3연패. 뭐 바렌나도 잡았던 팀이긴 하지만 구마모토나 야마구치나 상당히 애매하다. 그러니까 흐름은 최근에 이제 5연승이 끊긴 구마모토 가면 되는데 하필 또 그 졌던 팀이 도쿠시마라서 가기가 좀 빡셉니다. 그렇다고 야마구치도 뭐 상대했던 팀들이 약팀이냐 뭐 센다이 그리고 야마가타 그리고 뭐 제프 원정 시미즈 원정 이래가지고 여기도 가기 좀 빡세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딱히 뭐 감이 안 올 땐 그냥 저처럼 넘기면 된다 해서 요것도 넘깁니다. 지금 벌써 이제 건너뛴 경기만 지금 5경기죠. 저는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경기를 이제 경기 결과를 내놓게 되면 뭘 가야 될지 너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제 챔피언십도 10경기 중에 8경기 건너뛴 게 뭐 경기가 만약에 그것만 있었으면 어떻게든 고민을 해서
분석 그 경기 결과를 딱 냈을 거예요. 뭐 프렌이면 프렌이다, 무승부면 무승부다. 나머지 갈 경기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만 고민해도 결론이 그 안 나면은 그럼 바로 패스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많아서 넘긴 것들도 있어요. 어제 무승부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굳이 가야 되나 하면서 이제 건너뛴 경기들이 많아서 뭐 오늘 낮 경기는 경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배당 자체들이 높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배당이 다 낮았으면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잘 건너뛰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배당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어도 몇 경기로 이제 배당을 만들어내기에는 무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원하고 이제 FC 서울 몇 경기 안 남았죠. 이제 쓱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미축에 이제 그 경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새벽 축구? 내일 새벽 축구요? 아니면 오늘 새벽 축구? 어제 경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양이님 아니면 앞으로 있을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축구. 내일 새축? 오케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이번 축구도 한 23경기 되더라고요. 어제보다 적긴 하지만. 사실 근데 어제도 챔피언십 빼면은 39경기 중에 29경기니까 뭐 거의 비슷하죠. 챔피언십이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토요일, 일요일. 예. 챔피언십 빼면은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 예. 새벽 축구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차피 낮 경기는 고배당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얻어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그렇게 높게 잡진 않아요. 왜냐?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낮 경기 이제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본다? 반대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뭐 무조건 반대로 가면 안 되고 어쩌다 한 번씩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소신껏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자, 강원 대 FC 서울. 자, 여기도 보면은 강원이 FC 서울한테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은 없어요. 의외로 최근 4경기 2승 2무입니다. 근래 들어서 2경기 연속 비기고 있지. 일단 강원 FC가 지금 3위입니다. 딱 그게 아마 그 아침 갈 수 있는 그 라인이 3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다이렉트로 가는지 아니면 그걸 거쳐서 가야 되는지 아마 거쳐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5위 FC 서울보다는 5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천상무하고 울산이 비겼거든요. 그래서 승점이 일단 7점 차, 이기면 4점 차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기면 2위로 건너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강원 입장에선. 그리고 강원의 홈 성적, 울산, 김천 다음으로 좋고 그리고 FC 서울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장이 없어요. 그리고 FC 서울은 뭐 기성용이 여전히 뭐 아직도 안 나오지 않았나? 꽤 오랫동안 안 나왔던 걸로 알고 그거 말고는 없는데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FC 서울이 지난번 광주한테 3골을 먹혔거든요. 그리고 최근 대구 전북 원정에서 다 비겼기 때문에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은 좀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원정 승률이 낮은 건 아닌데 강원이 어쨌든 잠깐만요. 지난번에 대구전 이후에 원정 가서 인천 상대로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한 6경기 만에. 그리고 강원은 여전히 원정에서는 지금 뭐 3연패 뒤에 그 연패 끊으면서 이겼지만 홈에서는 김천 상무한테 이제 2대3으로 진 적 이후에 진 적이 없어요. 뭐 광주, 제주, 전북, 또 광주, 수원FC, 대구까지. 지금 총 6경기 4승 2무거든요. 최근 들어서 좀 실점이 많아지고 뭐 이기지 못한 게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강원 홈인데 강원FC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아침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더 강하다 보여집니다. 특히 홈에서 딱 2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래서
FC 서울의 지금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빡세 보이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강원 쪽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아주 살짝 더. 이게 언오버로 가기에도 좀 애매한 게 무조건적으로 오버가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FC 서울은 오히려 언더가 더 많고 강원은 오버가 좀 더 많은데 최근 들어 강원이 뭐 1대1로 비긴 적도 있어서 강원 승무 쪽. 요것도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 51대 49 정도? FC 서울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광주전도 사실 그 추가 시간에 골 안 막혔으면 결국엔 한 골 차였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홈의 강원이 더 강할 것 같긴 해요. 흐름을 좀 탔다고 봐야 되나? 지난번에 만약에 못 이겼다. 인천 원정 가서 못 이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때 이겨서 지금 불씨를 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기면서 뭔가 이제 2위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 승을 좀 더 봅니다. 승을.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13경기 중에 일단 5경기 건너뛰었고 맞나? 아닌가? 잠깐만요. 내가 몇 경기를 건너뛰었지? 하나, 둘, 셋, 넷. 웰링턴을 내가 체크를 했구나. 웰링턴까지 빼면 5경기. 5경기를 건너뛰었고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감사합니다. 뭐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 추천 한 번씩 추천 질차.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FC 안양하고 그리고 부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부 경기인데 요게 4시 반 경기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나죠. 저녁에 있는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좋아요. 빨리빨리 끝나고 이제 빨리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안양이 아까 얘기했지만 1위입니다. 근데도 아주 유리해요. 경기를 덜 치르고도 이제 3점 차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못 이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충남 아산하고 3점 차. 이기면 승점이 더 벌어지죠. 충남 아산도 오늘 경기가 있는데 자, 일단 부산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오늘 만약에 부산이 이기면 FC 안양을 묶어두고 자기들이 좀 치고 올라갑니다. 물론 한 경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구도로 만들려면 부산이 이겨야 되고 애초에 이제 거의 못을 박으려면은 FC 안양이 이겨야 된다 보는데 일단 부산이 특이하게도 홈에선 성적이 안 좋아요. 원정 승률이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35점. 2위하고도 7점 차입니다. 그리고 FC 안양은 충남 다음으로 홈 성적이 좋고 그러니까 홈의 강팀 대 원정 강팀인데 일단 FC 안양 부상이 딱히 없고 부산은 미드필더에 이동수 팀 내 5골을 넣고 있는데 징계로 일단은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당장 못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요거 말고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안양이 부산한테 일단은 밀리거든요. 지금 최근 1승 4패입니다. 그리고 홈에서 부산한테 4연패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성에서는 너무 안 좋다. FC 안양이. 그리고 FC 안양이 아시겠지만 지금 원래는 격차가 더 벌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은근히 잘 집니다. 승률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최근에 그게 최악으로 왔죠. 왜냐? 이랜드 원정, 홈에서 충남 아산, 그러니까 수원 삼성 전까지 3경기 다 무득점으로 졌습니다. 다 한 골씩밖에 안 주긴 했지만 3연속 패배는 왜냐면 안양은 연패도 잘 안 하는 팀인데 물론 원정 연패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2경기 연속 진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3경기 연속 져가지고
그 빌미를 내줬습니다. 지금 밑에 팀들이 쫓아오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쌓아뒀던 게 많기 때문에 아직도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진짜 중요하고, 부산 입장에서는 최근에 기세가 너무 좋다. 8경기 무패 중 5승 3무. 지난번 이랜드전 비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원정 4연승 중입니다. 뭐 수원 삼성, 안산은 또 5대0으로 이겼죠. 전남 원정 빡센데 2대1 역전했죠. 그리고 충남 아산전까지. 그래서 원정의 성적만 놓고 보면은 승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부산이에요. 제 이제 내심 이제 경기도 부산이 이겼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더 볼만 나니까. 그래서 부산 프렘 받았기 때문에 부산 프렘 봅니다. 흐름은 부산을 갈 수밖에 없어요. FC 안양 뭐 지더라도 득점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뭐 연패를 안 했거나 그러면 FC 안양 가겠는데, FC 안양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원하게 이긴 경기도 몇 달 전입니다. 항상 이겨도 한 골차, 뭐 져도 한 골차, 아니면 뭐 1대1로 비기거나 이러기 때문에 부산의 지금 흐름이라면 비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산 프렘 봅니다. 요거. 어찌 보면 오늘 뭐 가장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산 프렌이. 그래서 뭐 어느 번은 솔직히 뭐 FC 안양이 뭐 실점도 많이 안 하는 팀이고 본인들이 득점을 잘 못하다 보니까 부산이 골 만약에 빨리 못 넣는다 그러면 언더날 가능성도 있어서 어느 번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프렌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해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시 보기는 그냥 남겨두고 뭐 유튜브에는 따로 안 올리고 해축 3시 아마 한 오후에, 해축은 오후에 올 건데 미리 분석하고 올지, 그러니까 빨리 오면 와서 분석하고 그 후에 조합해서 쪽지 보내고, 늦게 오면 조합 마무리, 어제처럼 조합 마무리해서 쪽지 보낸 다음 방송 키든가 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온다는 게 한 2, 3시? 빨리 오면. 늦게 오면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한 대여섯 시 요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첫 경기가 언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잠깐만요. 첫 경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일요일은 좀 빨리 마감되는 경기들이 있어서 그것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DBC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 그리고 독일 분데스까지 7시 15분이 빌럼 경기네. 그리고 엠폴리도 7시 반. 나머지 마요르카부터는 9시 이후 경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빨리 오면 이게 와서 뭐 분석해서 뭐 1시간 반,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 해서 뭐 6시까지만 딱 보내면 될 것 같고, 조합을. 늦게 오면은 일단 여기도 6시에 방송을 한다 치면은 뭐 조합 다 보내고 하는 거니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제 조합을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리는 하지 마시라. 어차피 이렇게 안 나올 거다. 저도 고배당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낮 경기도 뭐 한두 조합만 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뵐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고양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